최규서, 여든 노구를 이끌고 달려간 마지막 충절. 1. 5살의 양자로 들어간 소년, 남구만의 문화에서 자라다. 1650년 효종 1년 해주 최씨의 가문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규서. 그런데 이 아이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큰 변화를 겪는다. 후사가 없던 중부, 즉 작은아버지 최석유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 나이에 친부모 곁을 떠나 다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셈이었다. 다행히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익힐 기회를 얻었다. 훗날 영의정에 오르는 남구만에게서 수학하며 소년 규서는 착실히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 1669년 현종 10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680년 숙종 6년 마침내 별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며 본격적인 관직 생활의 문을 연다. 전국에서 최규서는 남인의 정면으로 맞서 장조자랑을 거친 젊은 관료 최규서는 함경남도 암행어사로 파견된다. 암행어사라 하면 흔히 소설 속 이몽룡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이 직책은 관리들의 부패를 캐내는 매우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최규서는 이 임무에서 탐과 놀이들을 가차없이 적발해내며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데 앞장섰다. 젊은 날의 이 경험은 훗날 그가 보여줄 강직하면서도 신중한 처신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장파 소론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숙종되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던 격변의 시기였다. 최규서는 이때 망설임 없이 소론 편에 섰다. 동료 관료 나양저가 공경에 처하자 그를 옹호하고 나섰고 소론의 핵심 인물 최석정이 파직 위기에 몰렸을 때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젊은 소장파 관료로서 그는 결코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의 강단은 1689년 대사관 시절 절정에 달한다. 당시 조정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임금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정국에서 최규서는 남인의 정면으로 맞서 장희빈의 책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권력의 향방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칫 관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그의 관직 이력은 화려하게 이어진다. 전라도 관찰사, 강화유수, 주청부사로 청나라를 다녀오는 외교 임무, 그리고 형조판서, 예조판서, 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등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6조판서를 여러 차례 순환하며 맡을 만큼 다방면에 걸쳐 능력을 인정받은 관료였던 셈이다. 3. 경종의 방패가 되다. 영의정에 오르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조정은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인다. 노론은 병약한 경종을 대신해 그의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려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대리청정까지 밀어붙였다. 소론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경종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로 비쳤다. 1721년 경종 1년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최규서는 우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2년 뒤인 1723년에는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그는 노론이 밀어붙이던 연인군의 대리청정에 맞서며 소론 정권의 중심축으로 활약했다. 해주 최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영의정을 배출한 인물이 바로 그였다. 같은 소론 안에서도 노론에 대한 처분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렸는데 김일경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 대신들을 대거 숙청할 때 최규서는 이른바 완소, 즉 온건 소론의 입장을 취했다. 정적이라 할 노론 대신들을 무작정 죽음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절제된 처분을 주장한 것이다. 정치적 원칙은 분명하되 인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균형감각, 이것이 최규서라는 인물의 그릇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다. 그러나 화를 면하다. 정치 일선에서 경랑이 계속되자 최규서는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한다. 치사를 빌어 봉조화를 받고 성묘를 핑계 삼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정확히는 경기도 용인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는 듯했다. 이 결단은 훗날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신임사화를 주도했던 소론 강경파 인사들은 줄줄이 화를 입었다. 그러나 이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낙향에 있던 최규서는 이 피바람을 비켜갈 수 있었다. 고령인데다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었던 처신 덕분이었다. 5. 여든 노구를 이끌고 조선을 구한 마지막 결단. 그리고 4년 뒤인 1728년 영조 4년 최규서 인생 최고의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이인좌, 정희량, 박필현 등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 손을 잡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다. 경종이 실은 독살당한 것이며
영조는 숙종의 적통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권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 훗날 이인좌의 난으로 불리는 이 반란은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한양을 향해 북상할 만큼 실제로 위협적인 규모였다. 바로 이 무렵 용인에 은거하고 있던 80살의 노신 최규선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챈다. 놀랍게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80노구를 이끌고 밤낮 없이 한양으로 달려 올라가 영조에게 가장 먼저 이 역모를 고변한 것이다. 조정에서 반란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계를 떠난 지 오래된 원로 정치인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 던진 이 한마디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다. 그의 고변 덕분에 조정은 즉시 대응태세에 돌입할 수 있었다. 영조는 침국을 열고 삼군문에 호위를 명했으며 좌의정 이광자는 도성 안에서 반란군과 호응하려던 자들을 재빨리 체포했다. 만약 최규서의 고변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방의 반란군과 도성 내 내부 세력이 손을 잡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을지도 모른다. 병조판서 오명항이 이끄는 관군이 출동하며 반란은 불과 석 달 만에 진압되었다. 최규서 자신이 몸담았던 소론 진영에서 반란이 터져나왔다는데 역모를 눈감아 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달려가 고발했다는 것은 소론으로서는 배반이었고 나라로서는 국가 안위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 이 결단으로 그는 함께 소론에 몸담았던 완론 세력 전체를 반역의 혐의에서 구해내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6. 영조가 내린 어서, 일사부정, 그리고 마지막 안식. 영조는 최규서의 공을 결코 잊지 않았다. 친필로 일사부정, 한 가닥 실로 솥을 떠받친다는 뜻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홀로 지탱해냈다는 극찬의 의미를 담은 어서를 하사하고 충신정문을 세우게 했다. 이는 지금의 서울 정동, 훗날 미국 대사관 부지가 들어서게 되는 자리에 세워졌다가 이후 그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최규서는 1735년 영조 11년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정은 그에게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1778년 정조 2년에는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안았다. 왕의 종묘에 함께 모셔지는 배향공신은 그야말로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맺으며 두 영의정에 엇갈린 운명. 공교롭게도 최규서는 조태구와 같은 시기, 같은 소론 진영에서 함께 활약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경종을 지키려 애썼고 나란히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이후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조태구는 신임사화의 책임을 지고 훗날 관작이 추탈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온건한 처신과 결정적 순간의 용단으로 최규서는 오히려 영조의 종묘에 배향되는 영예를 입었다. 강경함이 능사가 아니었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 또한 정치가의 그르심을, 그리고 80노구로도 나라를 위해 밤길을 달릴 수 있는 결기가 있었음을 최규서의 생애는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보여준다.